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국제온누리 노무법인의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이무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질문 주신 것들에 대해서 좀 중요한 내용만 추려가지고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고용산재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고용산재 가입이란 뜻은 제가 봤을 땐 개시신고 같아요. 고용산재 가입은 공사금액과 상관없이 가입하나요? 당연하죠. 개시신고는 기본적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1원짜리 공사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근로복지공단에 개시신고를 해주는 게 맞고요. 개시신고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산재 처리를 하기 위함, 두 번째는 그 개시신고된 현장에 관리번호를 부여받으면 근로내역 신고를 해주기 위함,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개시신고를 많이 한다라는 거, 좋을 건 없다. 근로복지공단에서 건설업체를 조사하죠. 이 개시신고된 금액을 가지고 합산해서 여러분들 사업장의 규모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이게 됩니다. 즉 개시신고된 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여러분들 사업장은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는 사업장으로 공단은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세한 건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넘어가 보면요. 1200만 원짜리 작은 계약이네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건도 고용산재 개시신고를 해도 되는 건가요? 어제 개시신고를 했는데 해당 면허와 상관없는 공사라 하면 안 되는, 이 질문의 핵심은 뭐냐면 이 개시신고가 어떤 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개시신고를 했는데 건강보험 국민연금 성립신고를 안 했어요. 퇴직공제신고를 안 했어요.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나중에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 각각의 법령이 다 따로 있다. 교과서적인 답변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금액과 상관없이 날짜와 상관없이 원도급 공사를 하신다라고 하면 개시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사기간이 30일이고 건강연금 내역서상에 잡혀 있으니 건강연금 사업장 적용신고도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돼 있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제가 뒷시간에 자세히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용산재 질문인데요. 개인사업자라고 하시네요. 한 3명의 직원을 등록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3명 다 전부 하도급 공사 현장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용산재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1번 상용직으로 등록한 3명의 보수총액만 사업자 번호 0으로 본사로 신고하면 되는지, 2번 상용직으로 등록한 직원 중 3명도 현장 일만 하면 고용보험만 내도 되는지, 산재는 안 내도 되나요? 3번 일용직은 포함 안 해도 되나요? 4번 외주가공비도 포함 안 해도 되는지요? 이게 아는 사람이 들으면 질문이 중구난방이에요. 이거 막 꼬였어요. 이거는 해석을 해드리면 상용직으로 등록한 3명의 보수총액을 본사로 신고해도 되냐? 이 3명은 누구라고 했죠? 현장직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현장직들은 본사로 신고하는 거 아니죠. 4대 보험은 본사로 돼 있더라도 고용산재 보험료는 현장에서 납부하게 된다. 자, 두 번째, 하도급 현장에 투입됐다라고 했죠. 하도급 현장은 우리 원도급에서 현장 전체에 대한 고용산재 보험료를 다 내주고 있는 거죠. 고용보험만 우리가 가져와서 내는 거, 그거 아니다. 그러면 고용보험만 내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이 있죠. 만약에 우리 하도급 현장이 고용보험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았을 때는 그 현장에 대한 고용보험만 본사로 가져와서 내면 된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고용, 산재 둘 다 안 내는 거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죠. 즉, 이 회사가 1년 동안 전부 다 미승인 하도급 현장만 있었고 정규직 3명은 전부 다 현장 투입 근로자예요. 그러면 이 회사는 현장은 빵원이 돼야 맞는 거예요. 그리고 본사는 내근직이 혹시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근직 보험료만 내면 되는 거고, 내근직조차도 없었다,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사 보험료조차도 영원히 돼야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일용직은 포함 안 해도 되나요? 라고 하는데 하도급 현장만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도급 현장은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 현장에 들어간 노무비를 우리가 산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일용직 아니고 상용직, 외주비 어떤 것도 우리가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원도급과 하도급이 섞여 있었다라고 한다면 원도급에 투입된 일용직만큼은 보수총액을 잡아야 됩니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원도급 현장에 투입된 외주가공비, 외주공사비, 외주가공비가 내용이 뭐냐가 중요하겠지만 그 금액은 30%로 곱해서 노무비를 책정해야 된다. 다음,
고용산재 확정신고 맞게 신고하고 있는지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몇 년째 하는데도 어렵네요 라고 하는 건데, 이 정도 정리하신 분이면 어느 정도 개념은 잡혀 있으신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이 볼까요? 하도급 미승인 공사가 63%라고 합니다. 여기 중요한 단서 하나 나왔죠? 이거 한번 체크해 놓을게요. 그 현장에 이 현장 근무자 거를 월별로 하도급인지 원도급인지 전부 다 구분을 해놨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또 현장별로 메인 매출 자료가 현장별 코드가 걸려서 스마트이나 세무사랑이나 이런 것들에 현장별로 원가안분 명세서가 나온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미루어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도 안분 비율로 보험료를 산정해야 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안분 비율은 원도급과 하도급 간의 비율, 여기는 하도급 공사가 63%라고 했고, 이 비율대로 보험료 산정을 해야 되나요? 라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현장별로 조금 더 크게 말씀드리면 하도급 건 전부 다 버리시고요. 이 원도급 현장에 투입된 노무비만 가지고 우리가 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를 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요. 어떤 것들이 우리가 보험료 납부에 대해서 유리한지 두 가지 다 해볼 필요는 있겠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역서에 고용산재 금액이 적혀있는 것과 공란으로 된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질문이 너무 두서가 없어 정리했는데, 내역서상 고용산재 부분이 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안 되고의 차이는 뭐냐? 보험료 납부인수계약서를 하수급인인 저희 회사가 받으면 저희 회사가 전부 다 보험료를 내야 되는 거냐?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이 보험료 납부인수계약서를 받았을 때 발생되는 거냐? 이분 밑줄 한번 쳐야 되겠죠? 이럴 때 준공시 원도급사에서 정산받을 부분이 있냐? 미승인 사업장이라면 하도급사인 저희는 신경 쓸 부분이 없는 것인가요? 라고 4가지 챕터로 질문을 주셨어요. 첫 번째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면 뒤에 내역서가 있고, 그 내역서 상에 고용산재보험이 잡혀 있다면, 그리고 그 돈을 우리한테 준다라고 한다면 하도급이지만 보험료 납부인수 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사업주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업주로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원칙상으로는 고용산재보험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고용보험은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산재보험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산재보험부터 말씀드리자면, 산재보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산재보험은 우리한테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산재보험에 대한 사업주가 된다는 뜻이고, 고용보험까지 있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미승인인 경우가 있고 승인인 경우가 있어요. 둘 다 고용보험이 잡혀 있습니다. 미승인인 경우는 우리한테 이 돈을 공제한다라는 뜻이에요. 안 준다라는 뜻이고요. 승인인 경우에는 이 돈을 준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미승인일 때는 왜 안 줄까요? 공사의 형태는 발주자가 있고 원도급이 있고 하도급이 있어요. 고용산재에서 원도급은 사업주입니다. 특히 고용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로 각각 부담금이 나뉘겠죠. 원도급 밑에 있는 모든 하도급사들은 근로자 위치에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내역서상에 있는 고용보험은 근로자로서 납부해야 될 돈을 사업주가 원천징수해 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보험료를 우리한테 안 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내역서상의 고용보험료를 우리한테 주는 사업주 승인 현장은 사업주 부담금을 우리한테 내려줘 버리는 겁니다. 안 줄 땐 근로자 부담금을 뺏어가는 거고, 줄 땐 사업자 부담금을 반대로 내려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험료 납부인수 계약서를 하수급인 저희가 받으면 납부 의무도 저희 회사한테 있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사업주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월 달에 보수총액 신고 때 그 현장은 납부 의무 현장으로서 우리가 신고해주면 되는 겁니다. 3번, 납부인수 계약서를 받았을 때 발생되는 건가요? 아니죠. 사업주 인정 승인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선 납부인수 계약서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주 인정승인 신청서를 접수하고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하도급사에 보험료 납부 의무가 생긴다. 4번째, 하수급인 사업주 미승인 사업장이라면 원도급사에서 다 납부를 해주는 거니까 우리는 신경 쓸 부분이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회사 인수 시 산재 고용보험료 정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어느 회사를 이제 인수하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인수하는 회사가 고용산재보험료를 잘 냈는지, 덜 냈는지, 많이 냈는지를 미리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때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FM보험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인수금액을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그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우리가 책임질게, 그거 따지지 않을게 라고 해서 인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험료에 대한 부분은 한번 따져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왜냐면 고용산재 보험이라는 것이 크면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수협의 시 고용산재 보험료를 정산하려고 하는데 정산 시 참고사항이 있으면 세부적으로 알려주세요. 뭐가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인수하는 시점으로 역으로 3년치 보험료를 확인해야 된다. 두 번째, 이 3년치 중에 보험료 납부 의무가 있는 현장에 대한 보험료를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 회사가 그동안 냈던 보험료의 차액을 계산해 보시면 그 차액만큼이 인수하시는 회사가 짊어져야 될 책임의 금액이고 무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용산재보험에 관한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 궁금한 내용들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나 다른 영상 보기를 클릭하셔서 관련된 세부 내용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